있는데 오늘 모타를 다 마무리를 할게. 그럼 모타는 결국 모타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처음에 모타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잖아. 설계를 어떻게 할까? 업체들이 제공해주는 3D CAD를 불러와가지고 배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구 설계를 하죠. 메커니즘 설계를 해가지고 이걸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솔리드웍으로 이제 설계를 했어. 그러면 무게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무게를 알아내고, 그러려면 재료도 좀 그 안에 정보를 밀도 이런 걸 주면 어때요? 형상 정보하고 결합해가 이 무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무게 중심이. 그러면 이 무게 중심이 나오니까 어때요? 반지름 곱하기 무게 중심은 토크가 나오죠. 그럼 모타가 이거를 얼마의 힘을 가져야지 이걸 이렇게 지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디자인. 두 번째는 여기서 무게 정보를 통한 어떤 그 모타의 토크를 계산해내 가지고 그 모타가 최적화될 수 있는 모타를 선정해내고, 그러면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한번 보면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런 어떤 그 로봇 팔이 됐든 기기가 됐든 여기는 모타가 있을 거고 감속기가 있고 링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걸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감속기 같은 거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거를 쓰고, 그리고 모타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링크가 있어. 그럼 여기 무게 정보 같은 게 다 나오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이너시아, 뭐 관성 이런 게 다 계산이 되는데, 역으로 말하면 내가 무게를 이제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운동 패턴이 나오죠. 운동 패턴에 따라서 이 모타 용량이 역으로 계산이 돼요. 그거를 역동력학이라고 해요. 반대로 순동력학이에요. 내가 모타가 이 정도면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그걸 찾아내는 게 순동력학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적은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모타 용량을 찾아내는 게 그게 역동력학. 그죠?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모타의 힘을 찾아냈는데 이 모타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류를 흘려내야 될 건가? 그런 게 결국은 구동 전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 쪽에서 하는 거지. 우리는 기계공학에서는 이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모타의 그 용량을 계산해내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타는 회전이잖아요. 보통 회전으로 모타가 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직선 운동하는 액추에이터도 있고 회전하는 운동을 액추에이터도 있죠. 그러면 직선 운동하는 어떤 액추에이터 같으면 그거를 회전 토크로 계산을 해내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게 가상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직선 운동에 필요한 모타의 필요 토크를 찾아내는 게 가상의 원리고,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 모타가 여기 있어. 그때 회전으로서 모타 토크를 찾아내는 게 뭐냐? 회전 운동에 대해서 모타 토크를 찾아내는 게 그게 뭐냐면 회전 관성 모멘트에 의한 토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 가상일의 원리를 적용한 직선 운동에 대해서 가상일의 원리를 적용해서 모타의 토크를 찾아내는 거, 필요 모타의 용량을 찾아내는 거. 하나는 회전 액추에이터 같으면 회전 관성 모멘트를 이용해 가지고 찾아내는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덤으로 이 회전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회전축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가상일의 원리는 이겁니다. 토크는 R 반지름 곱하기 힘이에요. 그죠?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이동거리, 이걸 라디안 단위인데 이걸 곱했을 때 이게 뭐죠? 힘 곱하기 거리는 운동량, 에너지죠. 그죠? 그리고 이건 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이 힘으로 R에다가 2파이를 곱하면 원주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힘 곱하기 원주까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그게 어떻습니까? 힘 곱하기 원주의 거리가 T 세타로 표현이 되죠. 그죠? 여기서
토크는 F 플러스 F1, 요거하고 요건, 그냥 다르다는 의미에서 F1이라고 했어요.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F1이라는 힘으로 이렇게 했을 때, 돌렸을 때, 모타 축에, 그랬을 때, 모타가 이렇게 모타 축이 도는데, 그 모타 축의 그 접선 방향, 이 모타 축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이 토크가 있고, 그죠? 그래, 모타 그 축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운동량은 어떻게 되죠? 힘 곱하기 반지름의 라디안 2파이를 하면은 요 회전 원주 길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힘 곱하기 원주 길이 하면은 한 바퀴 돌 때의 그 운동량이 되고 그게 결국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어때요? 힘 곱하기 직선 운동을 하니까 그게 직선 운동을 했을 때 이게 한 바퀴 모터축이 돌았을 때 이 볼스크류의 그 너트는 어떻게 돼요? 피치만큼 움직이잖아. 한 바퀴 돌았으니까. 리드값. 한 바퀴 딱 돌면 그만큼 거리가 가잖아요. 그걸 리드값이라고 하고 피치라고 해요. 그러면 그 피치 곱하기 힘하고 같은 거죠. 이동거리. 그래서 FL 하고요. 토크 세타는 운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가상이의 원리라고 해요. 이해가 되죠? 거기다가 한번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게 각속도가 되고 이게 뭐죠? 속도가 되죠. 이게 뭐죠? 운동량이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계산을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이걸 볼까? 자, 이 모타가 있고 볼 스크류가 있고 이게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실제로 우리는 지금 모타의 용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직선 운동을 하는 거고 이건 회전 운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직선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토크를 모타가 구해야 되는데 이 직선 운동을 하는 데는 세 가지 힘이 작용을 해요. 첫 번째가 항상 이 무게가 땅으로 이렇게 중력이죠. 중력을 이기고 못하고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그게 이겁니다. 하중에 의한 부하가 있고 그 하중에 의한 부하는 아까 T 세타는 FL인데 이걸 토크는 세타분의 FL이잖아요. 그러니까 F가 뭐죠? F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면 되죠. 이 토크를 구할 때는 어때요? 요거를 대입을 하면 토크는 mgl을 세타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질량 알 수 있지. 이거는 정해져 있지. 9.8m/s 제곱. 이거는 피치 정해져 있지. 이건 뭐죠? 2파이지. 그러면은 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모타의 토크는 나오죠.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우리가 움직인다는 건 뭐죠? 어떤 가속도, 감속도가 생긴다는 거야. 어느 속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 정지하려면. 이거지. 그 지하철을 보면 처음에 갈 때 그 속도 80km까지 올라갈 때까지 몇 초 안에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정지할 때나 등속으로 움직일 때는 우리가 가감성을 못 느끼는데 그 속도까지 80km까지 올라갈 때는 그 초당 만약에 80km 올라간 미터 퍼 세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5초가 걸린다. 그러면 어때요? 15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관성이라고 해요. 가만히 있는 게 갑자기 움직여요. 요번에 그 뭡니까? 이 배가 뒤집어진 것도 관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어때요? 갑자기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이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얘는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회전을 해보니까 이렇게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회전 관성을 못 이기고 이 부력이 이 회복력이 없어서 그냥 뒤집어졌잖아요. 똑같아. 그러면 관성은 뭐냐면 수평으로 움직일 때나 수직으로 움직일 때나 같아요. 어차피 관성이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될 때 그때 어때요? 여기서 똑같아. 이건 똑같은데 이게 가속도인 거예요. 가속도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마찰을 이기고 움직여야 돼요, 모타가. 그래서 마찰을 움직인다는 거는 T세트나 FL에서 여기서 보면 이 F가 이게 P 면압 곱하기 면적이에요. 압력 곱하기 면적. 어. 압력은 어떻게, 단위 면적당 힘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단위 면적에다가 이 면적을, 실제 면적을 곱하면은 여기 압으로 작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압 곱하기 피치, 그 다음에 2파이. 이러면은, 그, 뭡니까? 마찰에 의한, 어,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보통 그 제품 카탈로그를 보면 그 제조사에서 그걸 다 계산해가 그 리스트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넣으면 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게 뭐죠? 모타 총토크야.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거야. 이게 상하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위로 이렇게 여기 요 중심을 기준으로 위로 찡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 사이클이에요. 자 보면 여기서 올라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때요?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정속이 아니고 정지입니다. 정지. 오탄데 여기서 윙 정지. 그다음 윙 정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알겠죠? 이게 정지입니다. 정지. 정지. 자, 그러면 볼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 시간에 대한 속도 프로파일을 나타낼 때 이게 윙 정지. 그죠? 시간을 정지했다가 또 윙 아예 내려왔고 여기 정지했다가 다시 윙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그때 여기서 만약에 그 하중에 의한 부하는 뭐죠? 항상 모타는 이 하중을 이 봐요. 올라갈 때는 모타에 대해서 모타가 이 하중을 이겨야 되잖아. 모타의 용량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올라갈 때는 모타의 부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노란색을 보면 여기는 올라갈 때 정지할 때도 모타는 그걸 이기고 정지를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있을 때도 모타는 힘을 줘야지 이게 안 떨어지잖아. 그지? 계속 잡고 있어야 돼. 그럼 내려갈 때는 어때요? 올라갈 때는 이걸 여기서 요 위에 올라갈 때는 모타가 힘을 여기 정지하고 있을 때나 움직이고 이렇게 올라갈 때나 어때요? 여기 잡았던 중력을 이겨야 돼. 그런데 이게 내려갈 때는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냥 모타 용량이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여기서 내려가는 거하고 여기서 내려가는 거는 어때요? 모타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작용하니까 모타 용량이 작아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두 번째는 여기는 다 그러니까 모타 요 올라가는 부위 여기서 요리 올라가는 데는 어때요? 그 빨간 게 노란 게 전부 이렇게 모타 용량으로 하고 내려갈 때만 여기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성에 의한 거. 관성은요 어때요? 이게 어때요? 관성에 의한 거는 움직일 때만 생기잖아. 움직일 때만 생기는데 그 방향은 모타는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대로 있으려는 데서 내려가더라도 잡아내리고 순간적으로 빡 잡아내야 되고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잡아 올려야 되니까 어때요? 움직이는 구간, 저 빨간 게 움직이는 구간에만 관성이 모타의 부하로 모타가 그만큼 힘이 더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찰력에 의한 부하는 어때? 마찰력은 움직일 때는 다 생기는 거지. 자, 보면 여기 움직일 때 생기고, 요건 잘못됐어요. 이거는 정지했을 때는 마찰력이 없어도 돼. 요 부분은 있어야 되지, 움직일 때. 여기도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 요 중간 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모타가 제일 맥스로 필요하면 요걸 다 합하면은, 여긴 요거 합한 거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여기에다가 요걸 빼면은 요만큼밖에 안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내려가는데 여기다가 요거 빼니까 요만큼이고 여기는 정지했으니까 여기 없고 이게 올라갈 때 또 이만큼이 생기고 그럼 결국은 모타가 가장 맥스인 용량을 찾아내는 거는 결국은 여기죠.
이게 모타의 필요 용량이 되는 거예요. 요때가 피크인 거예요. 요때하고 요때가 피크로서 제일 필요할 때. 요거를 모타의 필요 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타의 그 부하 용량, 필요 토크는 결국은 이 세 가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되게 피곤하지? 피곤하지? 조금만 더 있다가 해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직선 운동을 아까 직선 운동 같은 경우는 이런 가상일의 원리를 통해서 모타 토크를 이제 유추한다는 건 알았죠. 이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거에 어떤 기계 설계과에서 요것만 알아도 저는 이걸 가지고 로봇 팔 설계를 했어요. 로봇 팔 설계를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한 거는 한 3분의 1은 벌써 알았어. 이제 3분의 1을 다시 이제 공부할 건데 그게 뭐냐면 이거야. 회전에 대해서 회전 토크를 찾아내는 거는 의외로 쉬워요. 왜? 토크는 어때요? R 반지름 곱하기 F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토크는 힘 곱하기 요 반지름 여기에 실제로는. 그죠?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요 거리가 실제로 R이거든. 그렇잖아요? 요 거리는 요거지만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 절대값에다가 사인 요 반지름 지금 실제로 R은 지금 요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거든. 요거는 R 사인 세타야. R 사인 세타고 맞죠? R 사인 세타. 그리고 이게 힘인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R하고 F하고 사인 F에다가 R이 이 R 절대값에다가 사인 세타. 그러면 자 여기서 F는 MA잖아요. MA. 그죠? 그리고 R 사인 세타가 뭐냐면 여기서 요걸 다시 한번 요거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썼던 거예요. F는 MA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돼. 요렇게 넘어가면 자 MA는 그대로 이렇게 되고 근데 A가 반지름의 각 가속도예요. 요 반지름의 각 가속도가 이게 이제 유출을 해보면 다 나오는데 그 계산은 제가 생략할게요. 몰라도 돼요. 알고 싶으면 물리책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하면 mr 제곱 각 가속도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냥 정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변환되는 거는 물리책을 보세요.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 mr 제곱 요게 사실은 회전 운동에 대해서 필요한 토크를 만드는 건 괜찮아요. 필요 토크를 만들어내는 건데 자 그런데 mr 제곱을 우리가 이걸 회전 관성 모멘트라고 그냥 정의를 해버렸어. 왜냐하면 mr 제곱 각 가속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려면 입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이너시아, 이 회전에 대한 이너시아는 이렇게 하고 회전 관성은 형상에 따라 다양한 게 있어요. 그 물리책 제일 뒤에 보면 이너시아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거기 보면 이런 직사각형에 있을 때 이 단면에 대해서 요게 사각형 단면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 이너시아는 요 질량에다가 A제곱 단면의 각변, 여기서 A와 회전면에 대해서 회전면의 요 면과 회전면의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가 갈로 해가지고 나누기 12. 이게 이너시아인 거예요. 요거는요, 또 유도된 게 물리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물리책이 보세요. 첫 번째가 여기서 요렇게 유도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형상마다 이런 걸 과정을 쭉 해놓으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까지 저는요, 그냥 외우라고 안 해요. 책 보면 다 나와. 그래서,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 길이 알잖아. 그럼 무게 알면은 이너시아가 나오죠. 그래서 토크는 이 이너시아가 나오고 각 가속도를 알면은 필요 회전 토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요런 걸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모터가 있어. 모터가 있는데 이게 질량이 M이고 이런 걸 돌려야 돼. 그러면 여기 감속기가 100대 1의 감속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모타가 필요로 하는 토크는 뭔가? 회전을 회전으로 할 때는 아까 회전 관성 모멘트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볼까? 여기 단면 알 수 있죠. 그 질량 알죠? 그럼 어떻게 되죠? 12분의 이너시아는 ma 제곱 플러스 b 제곱 되죠. 그러면 어때요? 요거 곱하기 각 가속도, 즉 이거를 각 가속도로 알면은 어때요? 토크가 나오잖아요. 그걸 나누기 여기 감속비가 100대 1이니까 100분의 1 하면은 실제로 모타의 토크가 나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이 평행축 정리라는 게 있어. 회전축을 회전을 시켰을 때, 예를 들어 이 축을 기준으로 해가 이 모터 축에 그대로 이게 붙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밖으로 빼가지고 이 축에 대해서 이걸 돌려갔을 때, 이게 뭐 이런 거야. 여기 뭐 물건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기준축이 되고 이게 물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도 물리책에 보면 그 유도 방식인데 그때 m에다가 요 질량 m에다가 h 요 거리만큼만 해서 제곱을 해주면 되더라. 그 유도된 그 세 가지는 물리책을 보고 공부를 하세요. 자, 그겁니다.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겁니다. 회전축이 아까는 자 볼게요. 회전축이 여기 축이 같았는데 요번에는 이게 옆으로 가버렸어. 그죠? 그럼 여기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똑같이 여기다가 h만 더 곱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링크 축 이것도 있잖아. 링크 축은 어떻게 되죠? 요걸 기준으로 여기 축이 중심이 있다고 했을 때 요거의 반이니까 여기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자, 요 단면 곱하기 이 단면 요게 a라면 a 제곱 플러스 요거 b 제곱이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또 요 이너시아를 구해. 거기다가 여기 뭐죠? 2분의 h 제곱이 되지, 이거는. 왜? 여기 h면 요거 중간이 2분의 h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이너시아가 요거에 대한 이너시아와 여기에 대한 이너시아를 더한 거에 각 가속도잖아. 곱하면, 그지? 약간 이해가 되죠? 그게 다야. 그래서 로봇을 설계할 때, 가상이력 원리하고 회전, 관성 모멘트 이용하는 거하고 평행축의 원리를 알면 이 로봇 팔 같은 거 설계 다 할 수 있어요. 모터 용량을 다 설계할 수 있어요. 그게 노하우예요. 그래서 그걸 적용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 제가 보여드릴게. 여기 계산식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식이 안 나오네. 아니, 이런 로봇팔 같은 거, 2단으로 된 로봇팔. 이게 링크 구조잖아요. 이건 2단, 두 축이 적용된, 이런 것도 계산할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아까 했던 거, 비슷하죠? 이렇게 수직으로 된 것도 모터 용량 계산해낼 수도 있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가상이력 원리를 생각 안 하고 하면은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그죠? 뭔가 감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우리가 가장 그 모션 자세에 따라서 여기서는 제일 힘이 안 들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많이 들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안 들어요. 이걸 싱귤레리티라고 해요. 로봇에서는. 자, 요거를 세울 때 비스듬하게 씌우는 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똑바로 세워 이렇게 있으면 이 자중에서 이게 딱 서 있잖아, 그지? 그 계란 세울 때 이렇게 쫙 해서 똑같은 거예요. 로봇도 이래요. 이렇게 딱 움직일 때 싱귤레리티를 이용하면 약간 앞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약간 이렇게 기울여요. 그럼 넘어지려니까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한 발씩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고 싶으면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지. 그거를 설계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게 소프트웨어 전문가예요. 반면에 일반 어린이들 쓰는 장난감 로봇은 어때요? 그 알고리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단순히 영화 찍는 것 같아. 한 컷 한 컷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피드백이 전혀 안 되지. 넘어지도 가고 있고, 그죠?
그런 게. 음악 노래할 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죠. 음악 틀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속도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영화를 돌리는 것 같은 거예요. 립싱크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지능이 있다면 그 음악의 어느 포인트에 어느 레벨에서 그 소리가 들리면 요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럼 그거는 지능형 로봇이 되는 거예요. 지능이 있고 없고는 그런 클로즈 루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중간고사는 기한은 뭐 12월, 아니 저 14주차 전까지 그 댓글 많이 달아놓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체크 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